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2월 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저녁장 기준으로는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 최근 상승력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만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을 살펴봤을 때도 리플의 조정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망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대되고 있는 호재 소식들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리플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께 분명히 투자 판단할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개별적인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리플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리플은 단순히 혼자서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을 이끌어가면서 알트 시즌에 포문을 열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덱스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그래프가 위로 갈수록 알트 시즌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건데, 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75 이상을 알트 시즌이라 부르는데 현재 80까지 와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에 초입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전 강세장들을 보면요. 90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강세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의 포문을 지금 리플이 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수치고, 또 한 가지, 자, 이더리움의 현물 ETF 유입량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유입량을 초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슬슬 알트 시즌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만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 이런 알트 시즌에서는 우리 리플도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고, 알트코인들 내에서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다른 코인들도, 아직 가지 않은 코인들도 충분히 상승력을 보여주겠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봉에서 달러 차트에서 리플을 살펴보면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에 있는 이 노란색 단기 이평선 라인, 이게 50일 단기 이평선 라인이고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하늘색 200일 장기 이평선 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주봉에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는 경우는 꽤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그걸 월요일부터 바로 보여준 부분이죠. 다만 사실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지금 5주 연속 상승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폭도 엄청나게 나왔죠. 5주 안에 지금 400%라는 상승력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20%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전히 2달러에서는 시세 형성을 할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요. 분명히 지금 바이더딥 하려는 투자자들, 그 말은 조정이 나왔을 때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조정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사이클을 이어가줄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리플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다. RLUSD 발행이 승인 예정된 날짜가 바로 12월 4일 이번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정이지만 이분이 공식적으로 출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또 하나의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이번 주에 가져갈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리플의 차트를 좀 더 길게 월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죠. 2017년 말부터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2018년도 1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때가 대략 3.3불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게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 쌓여있는 이 캔들의 개수가요. 무려 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축적해왔던 걸 이걸 11월 달 한 달 만에 전부 다 복구해준 게 우리가 확인되는 거고요. 이제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전혀 저항 라인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번 사이클에서 리플을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저항을 받을 거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이때 이 고점 라인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항이 나온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20% 저항이 나와도 조정이 나와도 이 $2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 수 있겠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 매수세로 인해서 더 큰 반등,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3 위까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외신에서는 당장 이번 달 안에도 $3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5를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5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대되는 재료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XRP의 ETF, 현금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오고 있는 루머에 따르면 무려 블랙록도 리플의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추가 폭등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자,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본인이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EC는 리플과 지금까지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 무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소송을 걸었고 코인 시장을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넣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트럼프는 암호화폐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는 본인이 직접 사퇴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 다음에 지금 SEC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당연히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 아니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 4년 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이 소송 리스크에서 이제 리플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최근 급등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말은 이 ETF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 새로운 SEC 위원장이 임명되게 되면 리플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현물 ETF들도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록도 여기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애초에 작년부터 비트코인의 급등을 이끌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받았던 것도 블랙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이런 급등이 시작이 됐던 거고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제 무려 9트릴리온, 9트릴리온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XRP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9트릴리언은 9조 달러라는 거고요. 이걸 원화로 환산했을 때 무려 1경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걸 지금 우리는 XRP의 ETF를 블랙록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이 공개되게 되면 또 한 번 추가 상승력 당연히 나올 수 있겠고 리플은 이 ETF 이슈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블랙록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을 함께 보시면 자, 그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다면서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죠.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왜 리플과 연결되어 있는지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10월 달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자,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건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면서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리플 레저를 통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과 부동산, 이러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던 거죠. 자,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게 바로 리얼 월드 에셋, 최근 가장 핫했던 테마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블랙록 CEO의 인터뷰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블랙록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미래 먹거리가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펀드를 출시했을 때도 관련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모두 결국에는 이 2단계 모든 자산의 토큰화로 가기 위한 선행 작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게 미래의 큰 먹거리가 될 거라는 건데 바로 이 RWA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리플은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현금을 투자하면서 관련된 2개의 이 수탁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메타코라는 글로벌적으로 대표적인 수탁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무려 나스닥에서도 5개 광고를 게재하면서 리플을 축하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공식 출시도 있죠. 이게 XRP를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라 RLUSD와 XRP는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 때문에 우리가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한 가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식으로 출시되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는 XRP에 다소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게 새로 생겨나면 여기에 자금이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XRP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때도 수수료가 XRP로 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호재 소식이 될 거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커스터디 서비스도 상당히 내년에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ETF도 내년에 우리가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이후에는 또 리플이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IPO, 나스닥 상장까지도 실현 가능하다 볼 수 있겠죠. 이미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비공개 로드쇼를 뉴욕에서 개최를 했고,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이때 참가했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시에 카톡방에서도 공유해드렸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소송 이슈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스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이고, IPO를 준비하면서 투자금을 받게 되면 리플은 또 한 번 긍정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월봉에서 그리고 주봉에서도 살펴봤듯이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그 이후에는 하락 사이클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리플이 아무리 하락한다라고 해도 다시 1달러 밑까지 떨어질 거라는 이런 시절은 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사이클은 우리가 역사적 패턴을 봐도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과 조정, 반등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추후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 수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파악해서 어디에 목표가를 잡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냐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수익금도 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수익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보유량이죠.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지만 내가 100만 원으로 50% 수익 보는 것보다 1억으로 10% 수익 보는 게 훨씬 더 큰 금액의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 고래들,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보유량을 늘리는 거고요.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이 보유량 늘리는 데에 집중을 하는 거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매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리플이 최근에는 엄청난 상승만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 사이클 안에서 분명히 조정도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미리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추후 수익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했던 무료 정보방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 타점들을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